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스트레스를 한번 연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현대의 우리 건강의 화두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죠. 근데 스트레스는 우리가 나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좋은 것입니다. 내 몸을 이렇게 긴장시켜 가지고 딱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운동선수가 100m를 뛴다. 그럼 아니 무슨 높이뛰기를 한다. 이럴 때 호흡을 하고 탁 출발하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올리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올려야만이 내 몸이 이제 모든 기관이 딱 최고도로 긴장해 가지고 그 기록이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원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스트레스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운동하기 전에 무슨 기록 내기 전에 와야 되는 건데 시도 때도 없이 스트레스가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 몸이 정신이 자꾸 긴장하게 돼. 그 긴장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자꾸 긴장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장기도 망가지고 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적은 스트레스다, 그렇게 스트레스는 필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저것 스트레스가 많이 오니까 그 스트레스 뇌에서 말이죠,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데도 스트레스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신호를. 그러면 몸에서는 그거를 막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스트레스가 이제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란 말은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적절한 스트레스라고 그랬죠.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실천하면서 적절하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거를 잘 활용해 나갈 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2002년 FIFA 월드컵. 우리 잊을 수 없죠. 이때 길거리 응원 안 나가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무슨 하여튼 동네에 어떤 맥주집이라든지 이런 데 큰 화면 걸어놓고 2002년에 지금처럼 우리 HD나 이런 좋은 텔레비 있어서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좋은 텔레비 없었죠. 근데 이제 화면 큰 거 아니면 이렇게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큰 화면 나오고 이런 걸 틀어놓고는 이제 여러 명들이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얼마나 정말 좋았습니까? 뿌듯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조별 경기라는데 첫 번째 폴란드랑 경기를 했는데 그 첫 경기부터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 출전을 해가지고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2002년에 처음으로 1승을 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이기고 해가지고 조 1위로 16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16강 들어간 것만 해도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제 감독이 히딩크 감독인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이죠. 구스 히딩크. 근데 제가 언젠가 하여튼 그때 외국에 여행 중에 네덜란드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히딩크 아냐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 물론 발음이 제가 거스 히딩크 그랬는데 구스 히딩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는데 이제 히딩크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한국 사람보다 히딩크가 네덜란드에서는 좀 덜 유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16강에 딱 들어간 히딩크 감독은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6강 상대는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 그러면 당시에 이탈리아는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월드컵이면 이 사람들은 항상 우승 후보잖아. 이탈리아나 이런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제 16강이 이탈리아니까 이제 16강까지 잘했어. 이탈리아는 그냥 최선을 다하자. 워낙 센 팀이.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사람들이 흡족했어요. 전 국민들이 박수쳐 잘했다. 근데 그때 바로 히딩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 am still hungry. 이 말이 아주 영원히 고전이 되고 유명한 말이 됐죠.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 지금 뭐 16강 갔다고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승리를 위해서 헝그리해야 된다. 히딩크의 말에 온 국민이 다시 긴장하게 되고 또 선수들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기고 또 우리가 8강,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는 중학생 어린이들한테 스틸이라는 부사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제일 많이 했던 게 우리가 스콜피언스 노래 유명한 Still Loving You라는 노래가 있죠. 지금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때 still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써졌는데 이제 이 월드컵 이후에는 이 말을 더 많이 I am still. 난 여전히 배고파. 승리에 배고파. 승리에 목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에 헝그리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긴장하게 되면 배고프니까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요게 정상적인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거는 내 몸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성취가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원래 스트레스의 본질은 이런 것인데 요즘은 이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이제 아주 나쁜 걸로만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스트레스, EU가 붙죠. 하나는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는 좋은 겁니다. 히딩크가 I am hungry 할 때 바로 우리가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잘하는 거죠. 근데 디스트레스는 뭡니까? 이건 좌절시키는 거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몸의 리듬을 끊어지게 하고 몸이 약하게 하고 정신이 쇠약하게 만들어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게 디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좋은 여기 이제 적절한이라고 이제 썼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적절한 스트레스를 줄 때는 내 몸이 내 삶이 적절하게 긴장하면서 좋은 결과를 냅니다. 이 스트레스 뭡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내일 내가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돼. 그럼 막 긴장되죠. 내가 어디 면접을 가야 돼. 저도 옛날 대학 총장 면담 이런 거 이렇게 일정 연락이 오면 막 떨리고 그래. 안 떨릴 수가 없죠. 옛날에도 40살 넘어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40 넘어서도 떨리는 게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만 잘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한다 그러면 떨리죠. 근데 요것만 좀 잘하면, 잘 넘기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또 내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게 되면 나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또 나도 그런 거 진행하면서 얼마나 또 기분이 좋을까. 요 프레젠테이션만 잘하면 돼.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거는 약간 스트레스가 오면서도 적절하게 나를 긴장해 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항상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런 장점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것이 나죠. 근데 디스트레스는 그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오면서 내가 깔리고 자꾸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받고 어떡하지? 힘들어. 이렇게 생각.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거울을 보고 내 뱃살을 봤다. 거울에서 뱃살을 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뚱 나왔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여기까지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스트레스로 갑니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좀 바빴더니 말이야 배가 나오네. 아유
조금 좀 몸 좀 한번 다듬어야 되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지. 내가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인데. 그러면서가 이거 유스트레스죠. 디스트레스는 뭡니까? 배가 나온 거 보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몸까지 살까지 나오네. 아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만약에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디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영어로 vulnerable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vulnerable 무슨 말이에요? 현재 예민해 있고 지금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 vulnerable입니다. 그럼 뭐 대화할 때 지금 그 사람이 vulnerable해 그럼 조심하는 말 같은 거 행동 같은 거. 그 vulnerable 뭡니까? 바로 이 약한 정신에서 약한 몸과 마음에서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런 vulnerable이 오는 거죠. 지속적인 스트레스. 이런 우리가 좋은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 힘들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예민하게만. 우리가 보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흥분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한 자기에게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감쌌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항상 민감하게 vulnerable하게 만드는, 긴장하게 민감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어쩌다 한번 그래야 되는데 늘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잘못된 스트레스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사람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적절한 스트레스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자기를 다듬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내 몸을 자꾸 릴렉스 시켜서, 릴렉스라는 거는 내 몸을 잘 스트레스는 정신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정신을 통제하는 게 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좀 과도하다 싶은 사람은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을 잘 다듬으면 정신도 조금 릴렉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의 이 영향력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저는 요 스트레스만 남겨놓고 적절하게 저는 이제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간도서를 이제 구입을 하면 바로 제 왼쪽 이렇게 책상 왼쪽에 쌓아놓습니다.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또 이제 또 질리니까 적절하게 이제 내가 안 본 책들을 쌓아놓고 이제 저거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약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체크표가 있어요. 일과 체크. 일과. 그러면 이제 일과 체크는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여기는 매달 뭐 5월달 매달 이렇게 하고 1일부터 해가 30일까지 쫙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여기 항목을 쫙 써요. 이렇게. 그럼 뭐 이제 공부할 거, 요번 달에 내가 공부할 거, 또 뭐 글 쓸 거 있으면 여기다 좀 씁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것도 씁니다. 이번 달에 뭐 푸시업을 하려 한번 한다든지 뭐 자전거 타기를 한다 이런 거.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항목을 씁니다. 근데 그날 했다 그러면 체크를 하는 거죠. 안 했으면 넘어가고. 그럼 한 이렇게 지나보면 뭐 어떤 게 체크가 됐고 안 됐고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제 체크 안 된 거를 그 다음에는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좀 자전거라도 한번 타고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한 번씩 보면서 약간의 이제 스트레스를 좀, 이거는 유스트레스입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나 자신을 적절하게 약간씩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거를 내가 실천하면 만족해져요. 그러면 이제 멘탈이 건강해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적절하게 만드는 스트레스 말고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자꾸 내가 정복당하고 억압당하면 이제 디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내가 중심이 된 거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역할로 다가올 수 있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약해서 자꾸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에 정복당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적절하게 나를 쉬지 말게 하고 적절하게 활동하게,
적절하게 좀 노력하게 만들어서 항상 내 삶을 다듬는 거. 그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내가 기대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약간의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진행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 뉴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진행해서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굉장히 기뻐집니다. 정지에 있으면 외부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나 중심으로 뭔가 자꾸 내가 적절한 스트레스 내가 만들어서 실천해 가면 내 마음이 강해지죠. 그러나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외부 스트레스가 나를 장악을 하게 돼서 내 심신이 약하게 되죠. 우리가 그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비행기 타면 아무래도 이코노미밖에 이코노미 뭐 정말 떵떵거리는 사람 외에는 다 이코노미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저희들은 뭐 체격이 뭐 아담하니까 뭐 큰 문제 없는데 보면은 서양 사람 이렇게 큰 사람들도 다 이거 탑니다. 그러면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류가 막혀서 죽는 사람도 가끔 생겨요. 부정맥이라든지. 옛날에 제가 그 사우파울로 여기에서 이제 동경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브라질 항공이 있습니다. 발리 항공인가 있는데 이건 비행 시간만 21-8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파울로에서 LA까지 한 12시간 가고 또 LA에서 기름도 넣고 차 청소도 하고 또 새로 이제 그 차로 또 일본까지 가는데 또 한 12시간 걸립니다. 20몇 시간을 타는데 이코노미 클래스. 그때는 그 시즌이라 그러니까 아주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간혹 운 좋으면 옆에 비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꽉 찬 거야. 근데 이제 제 옆에 이제 일본 프로축구 그 2부 리그의 선수가 있었어요. 이제 브라질 사람인데 제2리그의 선수인데 2부 그러니까 제1리그는 아니고 그 밑에 하위 리그에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이제 근데 뭐 20몇 시간을 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제일 안쪽에 창 쪽에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반드시 이제 한 2-3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요. 그래서 excuse me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같이 일어났어요. 이 친구 화장실 같이 가가지고는 같이 화장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스튜어디스한테 마실 거 하나씩 받고 컵라면이나 이런 거 하나 봐서 먹고 스낵과도 먹고는 이제 비행기를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고 다시 들어갔다. 또 이 친구가 또 excuse me 하면 또 이제 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친구랑 함께 동경까지 오는데 아주 그럭저럭 버티고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바로 우리의 몸이 활동하지 않으면 이런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처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압박감,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나의 그 어떤 상태, 이거하고 조화가 돼가지고 내 몸에서 갑자기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확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도 이코노미 클래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증후군에 걸리지 않으려면 정신도 자꾸 활동하고 자꾸 뭔가 이게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때에 이런 기대가 우리 정신을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활동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의 이제 정신의 세계에도 그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도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엄청나게 오고 가고 소통이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뭐라 그러나 트래픽 잼이라고 그러나 이게 막혀버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절하게 기대를 하면서 너무 큰 거 말고 기대하면서 내 정신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면 그것 때문에 정신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유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필요하다. 이런 유스트레스는 결국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이 주는 거는 디스트레스로 갈 확률이 많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적절하게 과제를 내가 내고 내가 그 과제를 해결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적절한 스트레스고요. 우리 일생의 삶에서 이런 적절한 스트레스는 정체되지 않게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돼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정신을 소통시켜주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적절한 기대를 하면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적절하게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약간의 유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건강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삶은 우리를 생산적인 스트레스로 이끌어준다. 이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건 또 더 많은 또 어떤 뭐가 필요하죠. 또 알아야 되고 얘기해야 되는데 외부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력과 또 배움이 필요한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중심이 돼서 기대하고 실천할 때에는 적절한 스트레스가 나한테 다가오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또 나이가 좀 들어서 중년으로 혹은 노년으로 가는 분들에게 이런 적절한 스트레스가 더 필요합니다. 활동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고 살다 보면 정신 세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 우리들에게 이제 꼭 필요하고요.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학업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해야 될 이거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또 내 정신이 바쁜 가운데 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에 빠지는 거죠. 바쁘다 보면 또 여기 한 가지에 바쁘면 다른 걸 못하니까. 그런데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적절한 아주 크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기대를 하고 그거에 스트레스를 생산적으로 잘 받게 되면 큰 스트레스로서 인한 그런 어려운 일들도 조금씩 상쇄시키면서 긍정적으로 우리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기대로 적절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저나 또 여러분들 정신적인 또 육신적인 또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강함으로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강의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